안녕하세요. 어린 나이에 혹독한 세상을 깨닫고 홀로 서기에 성공한 30대 싱글맘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 하나쯤 하잖아요. 저의 실수는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는 고작 23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났고 금세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제 뱃속에 소중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진 않았어요. 최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죠. 남편은 그 당시에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솔직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어서 그런 남편이 이해되기는 했어요. 제가 임신을 했으니 아이와 저를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아니면 제 몸 상태가 돌아와 다시 일할 때까지만이라도 돈을 벌어다 줘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능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대학 졸업은 했지만 취업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네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이른 나이에 임신하게 된 걸 반기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생겨버린 아이에게 죄를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대신 둘 다 그럴 마음이 있어야 허락해 줄 거야. 만약 결혼하겠다고 하면 작지만 집도 한 채 선뜻 내어줄 거고. 사위될 총각이 아직 직장도 없다니 네 아빠에게 이야기해서 취직도 시켜줄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현실적이고도 저와 남편을 배려해주는 말에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엄마는 너 미혼모로 만들고 싶지 않아. 차라리 좀 일찍 결혼하는 게 나을 거다. 그리고 엄마가 알아보니 네 시어머니 될 분이 참으로 사람이 좋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 그래. 이미 엄마는 이것저것 다 알아본 뒤였어요. 하긴 딸을 급하게 결혼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을 분이 아니셨죠. 그러자 옆에서 엄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두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능력만 되면 아이와 이 사람 책임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태 취업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던 것뿐이라 집이랑 직장이 해결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장모님 덕분에 저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남편이 신나하는 이유가 이제 곧 태어날 아이 때문일 거라고 착각했죠. 저 인간은 그저 일생일대 위기에서 기회를 잡았을 뿐인데 말이에요. 복학생인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인턴조차 하기 쉽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로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으니 기분이 꽤 좋은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친정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곧 시댁이 될 남편의 집으로 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를 향한 날선 시선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시모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호인이었어요. 사람 좋기로 소문나 있고 사교성 좋고 싹싹하다는 평이 많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엄마도 처음에 이 결혼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왜 가족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시모의 평이 좋으니 남편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걸 첫 만남에서 깨달았어요. 여태껏 연기를 아주 잘했더군요. 그래, 네가 우리 아들 신세 망친 여자애냐? 이미 남편이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밝혔고 저희 집에서는 둘을 결혼을 시켰으면 한다고 전화로 말을 전한 상태였죠. 그랬는데 첫 만남에 제일 처음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너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의도적으로 내 아들한테 접근했지? 어린 나이에 책임도 못 질 일은 왜 저질렀어? 어린 년이 벌써부터 야가 빠져가지고 남자 앞길이나 맞고 말이야. 임신은 저 혼자 하나요? 당연히 오빠도 피임 안 했으니까 임신했죠. 그리고 제가 왜 오빠 앞길을 막아요? 엄마가 오빠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셨는데. 야, 이 맹랑한 것 좀 봐라.
그래, 이 정도로 당돌한 성격이니 우리 아들이 못 당했겠지. 일자리까지 알아봐주는 거 보면 뻔하지.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 지금이라도 찜해놓고 싶다 이거잖아. 아무리 제 자식이 잘나 보인다지만 너무 웃기지 않나요? 변변찮은 대학 나와 취직도 못하고 있는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앞길이 창창했으면 알아서 좋은 직장 찾아갔겠죠. 엄마, 왜 이래? 장모님이 집도 해주시고 나 취업도 시켜주신대. 이 근처에 있는 곳인데 장인어른이 하시는 회사야. 넌 배 알도 없어? 벌써부터 장모님 장인어른 아주 혼자 난리가 났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쪽 요구사항은 너희가 살 집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거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이 결혼 허락 못해. 공동명의요? 생각지 못한 요구에 당황스러웠어요. 엄마가 집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어떤 집인지 이야기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바꿔드리니 스피커폰으로 연결한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쪽이 한참 치고 들어가는 결혼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집 공동명의로 안 해주시면 저는 이 결혼 안 시킬 겁니다. 그래도 돈 한 푼 안 내고 집은 가져가는 건 좀 그렇네요. 그러면 돈을 반만 내시겠어요? 저희가 주려는 집은 제 명의로 된 20평대 아파트예요.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연식은 좀 됐지만 리모델링 싹 해서 깨끗하고요. 세입자 곧 나가면 다시 수리해서 쓸 예정이거든요. 아파트 금액에 리모델링 수리비까지 합하면 6억은 되는데 3억만 주세요. 그러면 공동명의 해드릴게요. 3억이요? 우리는 지금 애 결혼시킬 생각도 없거든요. 아니, 문제를 일으켰으면 일으킨 사람이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가 돈까지 주고 그 집에 들어가야 해요? 돈 주고 들어오라고 한 적 없고 제 명의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공동명의니 엉뚱한 소리 하신 건 그쪽이고요. 돈이 없으면 사위를 우리 집에 보내서 처가살이 시키세요. 한 3년쯤 지나면 공동명의로 해줄 테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생각만 해도 목이 졸리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20대 후반에 갑자기 애아빠가 되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울 텐데 처가살이라니. 남편이 급히 엄마에게 말했어요. 장모님,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욕심이 과하셨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시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남편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너 미쳤어? 그게 얼마짜리 집인데 이렇게 날려? 잠깐 들어가 사는 건데 집 생기는 거면 네가 득보는 거야. 당장 처가살이 하면서 집 받아와. 엄마, 미쳤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식을 어디다 보내려고 하는 건데. 얘네 집에 오빠만 둘이야. 게다가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는데 집에서도 마주치라고. 나는 그렇게 못해. 엄마가 갈 거 아니면 나 보낼 생각 하지 마. 나는 그냥 직장 생긴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너 이런 식으로 물렁하게 굴면 남들한테 다 뺏기고 살아. 네 몫은 네가 챙겨야지. 언제까지 엄마가 네 뒤치다꺼리하게 만들래? 시모에게 혼이 나도 남편 놈은 그저 룰루랄라 모르는 척했어요. 시모에게 매번 잔소리만 듣다가 새로운 집도 얻었지, 직장까지 얻었지. 본인은 무척이나 즐거웠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공동명의를 얻어내지 못하자 시모가 남편 대신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거든요. 너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와라. 임신했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 거 나는 못 본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당연히 제사 지내고 시댁 행사에 참여해야지. 아무리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라도 할 도리는 다 해야 하지 않겠니? 시모는 정말 그 뒤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저를 시댁으로 불러냈어요. 결혼식이나 돌잔치 그런 행사에 부르는 거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저 일을 시키려고 부를 때가 많았죠. 시댁에 가면 매번 힘들게 일을 해야 했어요. 쓸고 닦고 청소하고 냉장고도 치우고 분리수거도 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기라도 할라치면 시모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젊은 게 체력이 왜 이렇게 없어?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 내조는 하겠어?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구 애인지는 몰라도 나는 정 붙일 일 없을 거다. 너도 내가 원한 며느리가 아닌데 애한테까지 왜 정을 붙여야 해? 그러니까 애 핑계 대면서 쉴 생각 하지 마. 이런 끝도 없는 괴롭힘과 폭언에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오빠,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일부러 시키려고 청소도 안 하시고 나를 기다려. 나 이제 배도 불러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해? 어머님 진짜 손주 가진 며느리한테 너무하신 것 같아. 네가 별나다는 생각은 안 해? 우리 엄마가 왜 너를 괴롭혀?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로 나 힘들게 하지 마. 안 그래도 일 배우느라 힘들다고. 제 마음은커녕 진실조차 바라보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너무나 실망했어요. 남편이 이러면 저도 거부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친정아버지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우선 집에 할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주택에 사셔서 정원이며 구들방 장작이며 손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남편을 좀 불러다 쓰라고 했어요. 첫 주에는 간단하게 정원에 있는 잔디밭을 깎으라고 시키셨죠. 정원이 좁지 않았던 터라 남편 놈은 그날 종일 잔디를 깎고 밥도 못 얻어먹은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번에는 울타리 페인트질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겨울용 장작을 정리하는 일을, 그 다음에는 꽃나무 자리를 바꿔 심는 일을 시키셨죠. 집안일보다 더 고된 전원주택 가꾸기에 남편 놈은 한 달 만에 화를 내더군요. 장인어른한테 한마디 좀 해줘. 일할 때도 뵙는데 일 마치고 저녁이랑 주말에도 장인어른을 봐야 해. 그리고 매번 사람 불러다가 일부러 냅다 시키시는데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설마 장인어른이 일부러 나 괴롭히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분이 별로야? 별로? 별로이기만 하겠어? 진짜 개떡 같아. 나도 좀 쉬는 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매번 불러다 쓸데없는 일만 시키시고. 그게 내 기분이야. 뭐라고? 당신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일 시킨다고. 이제 좀 내가 어떤 기분인지 느낌이 와? 설마 네가 장인어른한테 일 시키라고 했어? 아니, 나는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만 알려드렸어. 그 말을 듣고서는 남편 얼굴이 죽상이 되더군요. 그제야 감이 왔던 거죠. 시모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도록 고생했다는 걸요. 그리고 제 기분도 알아챘을 거고요. 한숨을 푹 쉰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임산부를 마음대로 불러다가 일 시키는 사람이 어딨어. 당장 그만둬요. 쓸데없는 일에 부르지 말라고. 누가 쓸데없는 일에 부른대? 예전에는 막달 때까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 다 하고 그랬어. 그리고 부부간의 일에 왜 네가 참견이니? 참견할 만 하니까 참견하지.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요즘에 임신한 며느리 그런 식으로 굴리면 뉴스 일면 장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와이프 함부로 부르지 마요. 부를 거면 나한테 허락 맡든가. 내가 며느리 부르는데 왜 네 허락을 맡아야 해? 네 와이프 가기 싫대? 그럼 집어치우라 그래. 이혼하면 되지. 우리가 뭐가 아까워서 붙잡고 있어? 엄마 미쳤어? 나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한다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포기하고 나오라고.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요? 어쨌든 경고했어요. 와이프 부르지 마요. 결국 시모는 남편과 다투고 더는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저도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더 이상 남편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아버지는 자세한 일은 모르셨지만 다 해결됐다고 하니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시댁에 갈 이유가 사라져서 속이 시원하더군요.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로 시모의 간섭이 더 심해졌거든요. 사실 시모가 아이 관련해서는 간섭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임신했을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구애든 자기는 애정 안 줄 거라고. 원했던 아이도 아닌데 왜 정을 주냐고요. 그런 식으로 나쁘게 말을 했었으니 애를 보러 오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와 아이에게 관심 끊고 살기를 바랬죠. 그런데 조리원에서 나온 이후 시모가 자꾸만 불쑥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는 애를 재워놓고 얼른 씻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아니라 너무 놀라 튀어나왔는데 문 앞에 시모가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왜? 연락도 없이 오면 안 되는 곳이냐? 여기 내 아들 집이기도 한데 뭘? 너희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다. 애 낳았다고 설마 우리 아들 밥도 안 먹여 보내는 건 아니지? 네가 낳은 아비 모를 그 애보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는 더 소중해. 그러면서 시모는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너무 현실감 없는 모습이었어요. 목욕하고 나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저, 안방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아이. 그 와중에 시모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집에 반찬이라고는 마른 반찬뿐이네. 음식을 든든히 먹여야지. 넌 네 엄마한테 그런 것도 못 배웠니? 아니면 그저 네 자식한테만 신경 쓰라고 배웠어? 정말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집구석이야. 어이가 없어서 울고 있는 애를 달래며 시모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탁기까지 뒤지고 오더니 저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집에서 쳐놀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세탁물이 다 밀려 있잖아. 도대체 이게 며칠치 밀린 거야? 넌 우리 아들 빨래보다 네 자식 빨래가 소중해?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거야. 네 엄마가 나한테 따박따박 따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목소리가 커서 남자를 아주 잡게 생겼더니 네가 아주 똑같이 하는구나. 어머님, 갑자기 집에 오셔서 이러시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애 아빠 출근하고 1시간도 안 지났어요. 집안일은 나중에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다 챙겼고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이게 지금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소리치고 화낼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남편이 무슨 어린애예요? 자기 앞가림 못하는 꼬맹이냐고요. 그리고 다 큰 남편보다 아무것도 혼자서 못하는 어린애가 더 중요한 건 당연하죠. 대체 왜 여기 오셔서 사람 혼을 이렇게 쏙 빼놔요? 큰맘 먹고 대꾸했더니 오히려 시모가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네가 감히 나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달려들어? 왜 왔냐고? 네가 애 낳고 시댁에 와보지도 않으니 내가 온 거 아니냐? 애 키우는 게 유세야? 망할 것 같으니라고. 옛날 같으면 넌 당장 소박 맞고 쫓겨났어. 어디 시어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결혼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지는 못할 망정 아예 이 시어머니를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 줄 알아? 며느리가 못돼 먹어서 애 낳고 시댁에 얼굴 한번 안 비춘다고 난리더라. 내가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며느리가 제 노릇을 못하면 혼을 내서 고쳐줘야지 별 수 있어. 마음에 안 든다 말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별로였던 적도 없어. 이쁜 구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니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였다가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고생은 지금 어머님이 사서 하고 계시네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관심 끊고 사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희 애한테 정 안 주신다면서요. 계속 그렇게 사시지 뭐 하러 와서 짜증만 내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애 우는 거 안 보여요? 그러자 시모가 아주 벼르고 있었다는 듯 말했어요. 네가 시댁에 올 때까지 이럴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그 뒤로 시모는 매번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어요. 비밀번호를 바꿔도 남편이 알려주는 바람에 소용도 없었죠. 그런 시모 때문에 정신과까지 다닐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남편대로 매일 저녁 화만 내기 일쑤였고요. 너희 아버지 회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사실 친오빠도 남편과 비슷한 하소연을 하긴 했는데요. 친오빠는 남편 일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말했고, 남편은 회사가 너무 빡빡하다고 끊임없이 투덜거렸죠. 회사에서 맨날 깨지고 오던 남편은 결국 퇴사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욕 같은 회사. 나가고 싶어도 너 때문에 못 나가. 진짜 열받아 죽겠어. 오빠가 일 못하는 게 왜 내 탓이야? 회사 들어갈 때 오빠 뭐라고 했어? 나한테 고맙다고 잘하겠다고 했지. 밥을 다 차려줬는데 내가 떠다 먹여주기까지 해야 해? 알아서 인정받을 행동을 좀 해. 매번 바보 같은 짓 하다가 걸려서 혼나지 말고. 오빠가 뭐가 모자란 건지, 왜 혼나는지 좀 생각을 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남편의 잘못이었어요. 아직 미숙하다고 커버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미숙하다면 그건 일을 못하는 거죠. 남편과 싸우는데 순간 이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를 아빠 없이 크게 하기 싫어서 이 혼인을 유지하는데 남편 놈과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요. 아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굳이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때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섰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런 식이면 진짜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시모가 매번 연락도 없이 불쑥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남편이 출근한 후 우리 집에 와 계시겠다고 하셨고요. 정확히 3일 후 역시나 시모가 또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군요. 저는 안방에서 수유 중이었고 친정엄마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엄마가 베란다로 식자재 찾으러 나간 사이 시모가 들어오더니 또 막말을 해댔어요. 넌 시어머니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발목 부러졌어? 남의 귀한 아들 발목 붙들어서 결혼한 주제 뭐가 잘라서 몰뚱이 쳐다보기만 해. 그리고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 우리 집에 애 데리고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 목에 힘 뻣뻣하게 주고 서 있으면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아? 내 아들 앞길이나 막은 꽃뱀 같은 년. 어떻게 애를 낳아도 꼭 자기랑 똑같은 걸 낳나 몰라. 정을 줄여야 줄 수도 없게 말이야. 시모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그 뒤로 다가온 친정엄마가 시모에게 물을 확 끼얹어 버리더군요. 아이, 이게 뭐야? 아니, 사부인이 왜 여기에? 나가. 당장 나가 이 미친 여팻네야. 감히 내 딸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려? 설마 우리 딸 임신 중에도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해댄 건 아니지? 그랬으면 나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해. 나가. 당장 나가. 내가 여기서 왜 나가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왜 남편 집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긴 우리 엄마 집이거든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내쫓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밥버러지처럼 일도 못하고 와이프한테 화풀이만 하는 당신 아들 반품할 테니까 같이 데리고 나가요. 뭐? 밥버러지? 인연이 미쳤나? 감히 누구 아들한테? 미친 건 그쪽이겠지.
감히 내 집에서 내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해? 당장 나가. 내 딸이랑 손주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인연 끊어. 누가 손해인지 나중에 다 알게 되겠지. 어차피 이혼할 거 결혼은 왜 했대? 귀한 내 새끼 이름에 흠집만 냈잖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친정엄마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을 지금 당장 집으로 보내라고 말이죠. 엄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버지가 남편을 바로 집으로 보내줬어요. 남편 놈은 집에 있는 친정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 어머니 오늘도 한바탕 하고 가셨어.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나 때문에 퇴사 못한다고 했지? 이혼해줄게. 그러니까 너도 맘 놓고 퇴사해. 대신 이대로 헤어지면 내 아들에 대한 권한은 모두 나한테 넘기는 거야. 그거 하나 약속하면 바로 이혼해줄게. 그게 정말이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남편 놈은 이때다 싶어 이혼을 흔쾌히 반기더군요. 젊을 때 결혼했으니 친구들 놀러 갈 때 끼지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계속 일 못해서 혼만 나는 상황이었으니 마음이 편했나 보죠. 저도 잘 됐다 싶었어요. 애한테 미련 없는 놈 붙들고 사느니 이렇게 각자 인생 사는 게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할 줄 알았는데 이혼 과정이 생각보다 짜증났어요. 시모가 이혼 소송 중에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결혼 기간 동안 시모에게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힘 당했는데 제가 왜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게다가 남편 놈은 한술 더 떠서 재산 분할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아서 시모가 집에 찾아와서 절 욕하고 무시하는 홈캠 영상 제출했죠. 또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까지도요. 괴롭힘을 당한 건 저인데 위자료를 받아도 제가 받아야 하잖아요. 그랬더니 시모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증거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아주 나 보내려고 벼르고 있었나 보네. 위자료 요구하는 게 너무 어이없어서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한 짓은 아주머니가 잘 알 거 아니에요. 앞으로 또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정신 나간 소리 하면 그냥 안 넘어가요. 그거 원본도 다 따로 있어요. 친목 모임도 많이 다니시던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머니랑 다시는 상종 안 할지도 모르죠. 그러자 시모가 욕을 푸짐하게 한판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위자료나 재산 분할 이야기도 없었죠. 그 증거들 덕분에 저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시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뒀었거든요. 그렇게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저의 아들에 대한 권리도 다 포기했죠. 시모가 변호사한테 했다는 말이 참 웃긴데 그 아이가 자기 손주인지 의심된대요. 친정엄마는 친자검사라도 하자며 소리쳤지만 저는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봐야 나중에 저들이 애 데리고 갈 빌미만 준다고요. 차라리 남의 애라고 믿도록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저만 결백하면 될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혼할 사이인데 저딴 놈 자식이라는 걸 굳이 확인해 봐야 아들에게 좋은 게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혼 후에 동네 커뮤니티에 묘한 소문이 돌았어요. 저와 제 친정엄마에 대한 욕이었죠. 너 요즘 괜찮아? 네 딸이랑 헤어진 남자 엄마 있잖아. 왜 그 친목 모임에서 유명한 그 여자. 그 여자가 너랑 네 딸 욕하고 다녀. 뭐? 욕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그 망할 인간이 대체 뭐라고 욕을 했는데? 내 입으로 말하긴 좀 망측한데. 네 딸이 꽃뱀에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하더라. 잘 나가는 자기 아들 속여서 결혼해놓고 나중에 버렸다고 한다니까? 자기 아들이 아주 순진한 피해자래. 난 너한테 들어서 알잖아. 그 사람이 네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돼서 너랑 네 딸 욕을 하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친정엄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전 시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셨죠. 불특정 다수에게 대놓고 저와 엄마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요. 그리고 수소문에서 전 시모가 다니는 친목회의 회장들 전화번호를 다 알아냈고 그 사람들에게 영상과 문자 내용을 보냈어요. 전 시모가 저한테 막말하고 욕한 영상과 문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 시모가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고 우리가 당한 쪽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 진실을 바로잡으려고 말이죠. 그러자 한 친목회 회장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양쪽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하기 힘드니 와서 직접 이야기하라면서요. 친정엄마는 잘 됐다 싶어 모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전 시모는 저와 엄마 욕을 연락에 하고 있더군요. 엄마가 말없이 가서 냅다 동영상부터 트셨죠. 볼륨을 최고로 해서 말이에요. 전 시모의 모습, 말투, 목소리가 고스란히 나타나니 모두가 당황한 눈치였어요. 전 시모가 영상을 끄려고 달려드는데 엄마가 그런 시모 머리채를 잡고 소리쳤어요. 어린애 꼬드겨서 임신시킨 천하의 나쁜 놈이 네 아들이잖아. 괘씸한 놈. 집도 마련해주고 취업까지 시켜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아들을 그딴 쓰레기로 키웠으면 적어도 남 욕하고 다니지는 말아야지. 그런 쓰레기 엄마인 너도 똑같은 쓰레기야. 알아?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 그거야말로 네 이야기겠지. 꽃뱀? 내 딸 꼬셔서 집이랑 직장까지 다 가져간 네 제비새끼 아들놈 이야기겠지. 내 딸이 얻은 거라곤 정신적인 충격이랑 이혼녀 타이틀 뿐이야.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서 정신과까지 가도록 만들고 뒤에서 이렇게 또 수군거려? 오늘 잘 만났다. 내가 이 옆에 내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버릴 테니까. 순식간에 모임 장소는 아수라장이 됐죠. 전 시모가 한 짓이 다 들통나자 모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욕하더군요. 어머, 저런 말을 해놓고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하소연한 거예요? 소름 끼친다 정말. 회장님, 저런 사람을 우리 친목회에 넣어줘야 해요? 같은 모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까지 같은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어린 며느리 데려다가 저런 막말을 하고. 나도 딸 키우는 입장인데 저건 아니지. 게다가 여자 쪽이 집도 해주고 남자 직장까지 해결해줬으면 잘해보자는 뜻이었을 텐데.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 이래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 그렇게 사람 좋은 척 하더니 봐. 영상 없었으면 나는 못 믿을 뻔했어. 그 친목회를 시작으로 동네 커뮤니티에서 전 시모는 퇴출되기에 이르렀고 사람들의 꾸짖음과 쓴소리에 충격받아 밖에 못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사람들 눈길을 참다 못했는지 나중에는 이사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나서주신 덕분에 모양새는 좀 그랬지만 명예는 지킬 수 있었어요. 잘못했으면 꽃뱀의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될 뻔했잖아요. 나쁜 쪽이 누군지 밝혀졌으니 저와 엄마는 다른 이들의 동정과 안쓰러움을 샀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까지도 대학 친구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니더군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더니 어쩜 하는 짓이 이렇게 똑같은지.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전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답니다. 걔가 입사시켜준다고 엄청 생색내는데 들어가 보니 별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일은 또 얼마나 힘들게 시키는지. 그래놓고 이혼하자니까 강제로 퇴사시키는 거 있지? 야, 아무리 가족 경영이라고는 해도 이게 맞냐? 그 이야기 전해 들은 오빠가 전 남편을 직접 찾아가서 대놓고 말했대요. 마누라 덕에 일 못하는 거 취직시켜줬더니 사고만 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이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오냐, 꼬우면 실력으로 어디 더 좋은 데 입사해봐. 네가 인턴 기간도 다 못 채우고 해고당한다는데 내 손가락을 건다. 이 정신 나간 놈아, 앞으로 헛소리하는 거
또 들리기만 해라. 그렇게 된통 혼나고 전 남편 놈도 전 시모처럼 잠잠해졌죠. 이사를 간 전 시모 따라 전 남편 놈도 생활권이 옮겨졌는지 한동안 아주 조용하더군요. 이혼 후 처음으로 평온함을 맛봤어요. 살고 있던 신혼집을 엄마께 반납하고 친정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았죠.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아버지 도움으로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요.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애 키우며 돈도 벌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신세도 지고. 그런데 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나? 정말 뜬금없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전 시모와 전 남편이었어요. 사무실에 앉아있던 저를 알아본 전 시모가 갑자기 다가와 친근한 척 말을 걸더군요. 어머, 오랜만에 보네. 이제 여기서 일하는 거야? 하긴 네 아버지 회사니까 이렇게 잘 된 거 보니 많이 아깝네. 근데 우리가 남은 아니지 않니? 내 손주 키우고 있으니 내 며느리지 뭐. 그 헛소리를 듣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급히 핸드폰으로 친정아버지와 오빠를 불렀죠. 전 시모는 그런 줄도 모르고 뒤에 서 있던 전 남편을 데려와 제 앞에 세우더군요. 인사 좀 해. 그렇게 몰뚱하게 남처럼 서서 보지 말고.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편한 게 하나도 없니? 남처럼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남이죠. 이혼하고 서류에 도장 찍어서 완전 남이 됐는데 왜 갑자기 이러나 싶었어요. 그때 전 시모가 회사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하더군요. 사실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우리 아들이 이 회사에서 일한 적 있잖아. 부부였던 정도 있는데 다시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 옛날에 맡았던 그런 직책 말고 좀 더 좋은 거 있잖아. 나이도 작고 얘도 보는 눈이 있는데 네가 한번 잘 알아봐줘, 응?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어떻게 그 난리를 쳐서 이혼한 며느리한테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전 남편이 일을 못 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친구들을 통해 듣기는 했어요. 딱히 특별한 일도 아니었죠. 아버지 회사의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일을 못했는지 알 정도였으니까요. 배운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그건 마음의 문제였어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걸 반성하고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반성은커녕 고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또 똑같은 미스가 생기고 또 똑같이 혼나고 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뭐 달랐겠어요? 똑같았겠지. 안에서 샜던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리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더 이상 저와 관련 있는 바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전 남편이 매번 직장에서 잘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친오빠의 말대로 인턴 기간을 다 채우기도 힘들다더군요. 근처 괜찮은 회사에는 이제 지원도 못하고 일용직만 전전하다가 결국은 전 와이프가 있는 회사까지 또 오게 된 거였어요. 남은 정이라도 한번 기대어 볼 요량으로 말이죠. 시모도 그제야 깨달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기 눈에는 차고 넘칠 만큼 자랑스러운 아들이 사실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매번 잘리기만 하는 반편이라는 걸. 솔직히 좋다고 얼른 떠나간 놈이 다시 제 발로 여길 찾아올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진짜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야? 너 이혼할 때 어떻게 했어? 퇴사시킨다고 했더니 좋다고 하고 나갔지? 근데 다시 여길 들어오겠다고? 그거 네 생각 아니고 너희 어머니 생각이지? 어머 얘,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아니야. 얘도 당연히 너희 아버지 회사가 좋았다고 했지. 그리고 회사에서 문제 있어서 잘린 것도 아니거든. 너희 이혼하면서 퇴사한 거지. 딱 봐도 시모가 추진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 끌려온 거겠죠.
우리가 이혼을 해서 퇴사한 게 아니죠. 일을 너무 못해서 겨우겨우 결혼으로 잡아둔 인간이 제 발로 그만뒀는데 어떻게 회사에 다시 넣어줘요? 웃기지도 않아 정말? 이미 이혼했고 우리 남남이니까 솔직히 더 이상 엮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실수로라도 여기에 저 인간을 다시 넣어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 겨우 살만한데 얼굴 들이밀어서 과거 떠오르게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이 뻔뻔한 모자에게 빽 소리를 질렀어요. 그 와중에도 전 남편은 달래려는 건지 잘 보이려는 건지 슬쩍 다가오며 이러더군요. 자기야,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를 생각해. 애가 이제 많이 컸지? 슬슬 아빠 찾을 나이인데. 아빠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어. 아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나는 요즘 우리 애 생각이 많이 나. 전 남편의 그 얘기에 포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하고 애 한 번 만나러 오지도 않은 인간이 할 말은 아니지. 네가 진짜 애를 생각했으면 몇 번은 찾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한 번은 찾아왔었어야지. 근데 너 이혼하고 나가서 뒤도 안 돌아보더라. 하긴 오히려 그래서 편했어. 네가 내 새끼한테 정 없는 거 확실히 알게 돼서 나도 너한테 정떼기 참 쉬웠거든. 어머, 오해하지 마. 우리 아들이 손주 안 보고 싶어 한 거 아니야. 이혼했는데 만나서 좋을 거 뭐 있니? 다 참은 거지.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아들 순정파야. 너 못 잊어서 여태 다른 사람도 안 만나고.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거겠죠. 그 나이 먹고 일자리 없이 빈둥거리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개소리를 참 돌려서 잘도 말하네요. 그런다고 당신 아들이 좋은 사람으로 포장될 것처럼 보이나 본데 그거 착각이에요. 당신 아들이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인 인간이죠. 일은 못하는 주제에 눈만 높아서 가리는 것만 많고 자기의 책임지지도 않은 채 다 때려치우고 떨어져 나간 등신 같은 인간. 와이프가 자기 어머니한테 무슨 막말 듣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마누라 정신과나 다니게 만든 놈. 그런 쓰레기가 네 자식이라고. 야,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말해? 이혼을 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 그딴 인간인 게 문제야. 그런 주제에 감히 내 아이 이야기를 꺼내? 네 어머니가 한 말 기억 안 나?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라잖아. 걔 네 애 아니라고 생각하고 키웠어.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 그냥 네 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너 같은 아빠를 둔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겨우 아빠 없이도 괜찮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아이를 건드려? 그냥 이대로 아빠 없이 자라는 게 훨씬 나아. 정규직 가지고 싶어서 나한테 이러는 것까진 봐줄게. 하지만 경고하는데 너 내 아들한테 헛바람 불어넣기만 해봐. 이 지역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두 사람과 다투는 도중에 친정아버지와 오빠가 헐레벌떡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를 듣더니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말했죠. 저게 다 맞는 이야기지? 이 옆엔 내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또 행패야? 행패는 누가 행패를 부렸다고 그래요? 그냥 며느리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온 건데. 며느리? 이 할망구가 정신이 나갔나? 누가 당신 며느리야? 이 아이는 이제 누구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내 딸이야. 욕을 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완전 몰아넣더니 이제 와서 뭐? 며느리? 기어이 아버지 표정이 완전 험악해져 버렸죠. 하긴 딸 가진 아버지 마음이 이 상황에 좋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 손주 키우고 있으면 내 며느리죠. 어떻게 천륜을 끊어요? 언제는 그 손주가 누구 애인지 모른다면서? 본인이 했던 말도 기억 안 나는가 보네. 그 천륜을 끄는 게 당신이야.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끌어낼 테니까. 아니, 대체 언제적에 했던 말을 아직도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요? 다짜고짜 경찰은 또 왜 부른대요? 사람 말은 좀 듣고. 나는 당신들 같은 인간 이하 것들한테 들을 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직접 두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놈들 곱게 보내주는 것만 해도 잘 참고 있는 거니까 할망구가 아끼는 저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결국 성난 아버지의 포효에 두 사람은 도망치듯 떠나갔죠. 그 뒤로 저를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음에는 아버지의 분노를 정통으로 맞아 정말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를 테니까요. 정말 마지막까지 최악인 사람들이었어요. 얼굴에 철판을 저렇게 까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새삼 저런 인간들이랑 연을 끊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예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도 얻었고 가족들 간의 정도 전보다 더 끈끈해졌거든요. 비록 아빠의 자리가 비어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랑을 몇 배로 더 주며 아들과 둘이서 즐겁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좀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